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부추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과는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그 효능이 진짜로 살아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우리가 수십 년간 잘못 알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발이 저리고 계단을 오르다 보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 눈이 침침하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들,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막혀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큰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추가 우리 혈관과 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둘째는 부추와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음식들, 셋째는 사과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진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드시는 특별한 방법까지입니다.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부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추는 사실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채소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여성은 같은 나이 남성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1.6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처음 이 데이터를 접했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 더 취약한 것일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여성은 당뇨와 고혈압이 더 이른 나이에 합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인자입니다. 즉, 혈관 건강관리를 남성보다 훨씬 일찍, 훨씬 꼼꼼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부추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추가 우리 혈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집 안에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 안에 물때가 조금씩 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물 흐름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쌓이고 결국 수도관이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 안에 혈전, 쉽게 말씀드리면 피딱지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쌓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 속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아데노신이 바로 이 피딱지, 즉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혈전 응고를 돕습니다. 그런데 부추의 아데노신이 이 피브린을 방해합니다. 혈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기 전에 미리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알리신이 이것을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묽어지고 맑아지고 온몸을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수도관을 미리미리 청소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추를 익히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배운 것의 절반은 챙기신 겁니다. 항산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황화합물 성분이 다른 채소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과산화 지질을 낮춰줍니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병들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부추 한 줌이 사실 상당히 강력한 혈관 청소부인 셈이죠.
아데노신으로 혈전을 막고 알리신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벽을 청소한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추의 이야기는 혈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의 엔진, 바로 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이 왜 엔진이냐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가 어딜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하루에 처리하는 화학 반응이 무려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모든 일을 간이 담당합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함께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아파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간이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이 괜찮은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간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피로가 이유 없이 밀려오는 느낌, 눈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것,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간 건강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추는 간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철분, 칼슘, 비타민 E, 비타민 C, 이 네 가지가 간 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추 속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알리티아민이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B1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 들어보셨죠?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피로가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부추가 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높여주니까 먹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추를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기력이 부족하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오후만 되면 졸리고 피곤하신 분들, 비싼 보충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부추 한 줌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가 혈관과 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밖에 못 챙기는 겁니다. 부추의 효능을 진짜로 끌어올리는 비밀이 있거든요. 바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으로 먼저 부추와 계란의 궁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노른자를 드실 때 혹시 죄책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2만 명을 12회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란을 하루 하나씩 드시는 분들이 드시지 않는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낮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계란 속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콜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로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세포막이 건강해야 하는데 콜린이 이것을 유지해 줍니다. 둘째로 혈관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콜린이 이것을 억제합니다. 셋째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계란을 드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부추와 계란을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추의 아데노신과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고 계란의 콜린이 혈관 손상을 막고 뇌를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조합인 거죠.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 달걀 볶음입니다. 재료는 계란 4개와 부추 한 줌이면 됩니다. 여기에 식용유, 액젓 혹은 굴소스, 참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란을 그릇에 풀어줍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둘째, 부추를 1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더 긴 식감을 원하시면 조금 더 길게
잘라도 됩니다. 셋째,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센 불로 달궈줍니다. 이때 흰 연기가 살짝 날 때까지 달구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을 넣었을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나거든요. 넷째, 계란을 넣고 약불로 낮춘 뒤 젓가락으로 저어주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액젓이나 굴소스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줍니다. 불을 끄고 잔열로만 살짝 익혀주세요. 여섯째, 접시에 담고 참기름 반 스푼 두르면 완성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이 요리 하나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에는 피로 회복의 최고봉, 부추와 오리고기 궁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건사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던 세월들, 그 세월이 지금 우리 몸에 피로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레스틴이란 성분이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오리고기에 이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또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추를 함께 드시면 부추의 알리티아민이 비타민 B1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오리고기의 비타민 B1이 부추를 만나는 순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피로 회복 효과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리고기에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육류와 달리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먹으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오리고기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훈제오리와 부추 겉절이입니다. 부추 겉절이라고 하면 보통 간장, 설탕, 식초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훈제오리와 드실 때는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훈제오리에는 이미 간이 충분히 배어 있거든요. 재료는 딱 4가지입니다. 부추 100g, 고춧가루 1스푼, 식초 1스푼, 볶은 통깨, 이것뿐입니다. 훈제오리를 팬에 구워주시다가 다 익을 때쯤 부추를 조금 넣어서 살짝 익혀주세요. 오리의 기름진 맛과 짠맛을 부추의 산뜻함이 잡아줍니다.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피로 회복, 간 건강, 혈관 청소,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 기력을 만드는 밥상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부추의 핵심 효능과 궁합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부추의 아데노신과 알리신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황화합물은 간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뇌까지 지켜줍니다. 오리고기와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 효과가 폭발합니다. 이 4가지 기억하셨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부추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사과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금사과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독사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폴란드 로즈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 이 성분들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호흡을 편하게 하고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진정 효과가 나타나고 결국 숙면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녁에 사과를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빈속에 드시면 이 과당이 충분히 소화되기 전에 대장으로 내려가서 장속 미생물들이 발효시킵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고 화장실을 여러 번 드나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밥을 드신 후에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과당도 충분히 흡수됩니다. 간단하죠? 또 하나, 사과가 갈변되면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갈변은
사과가 산소와 만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산화 반응입니다. 맛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사과의 진짜 놀라운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사과는 뇌졸중 발병률을 무려 52%나 낮춰줄 수 있습니다. 미국 뇌졸중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52%나 낮았다고 합니다. 10명 중 5명을 구해주는 셈이죠. 왜 그럴까요? 사과 속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니까 뇌졸중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사과는 천식 발생 위험을 22%나 낮춰줄 수 있습니다. 영국 킹스 대학교와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개 이상 사과를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천식 위험이 22에서 23% 낮았다고 합니다. 폐 기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겨울마다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과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는 노인증후군을 예방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사과와 블랙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노인증후군 발생을 20%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노인증후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지고 골절이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통계적으로 60세 이상의 10에서 15%가 이 노인증후군을 경험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 속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할수록 노인증후군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퀘르세틴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산화 물질의 왕입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퀘르세틴이 사과 껍질에 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드셔야 합니다. 폴리페놀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3배 많고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 많습니다. 껍질을 깎아버리면 가장 소중한 영양소를 버리는 겁니다. 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드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퀘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퀘르세틴 함유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항암 효과도 탁월합니다. 혈전 물질의 전이를 막아주고 모세혈관을 강하게 하며 혈전을 예방합니다. 양파를 매일 반 개씩만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성분입니다. 인돌 3카비올 성분과 함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피부 노화도 늦춰줍니다. 녹즙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긍정적인 감정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억력 개선과 뇌기능 활성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의 뇌를 지켜주는 식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2배, 3배 되는 궁합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땅콩버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얹어 먹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간식입니다. 왜 이 2가지가 찰떡궁합일까요? 사과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땅콩버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2가지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근육을 지키고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사과의 퀘르세틴이 노인증후군을 막아주고 땅콩버터의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니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땅콩버터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과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며 변비를 예방하고 장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당 조절 효과도 뛰어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식이섬유가 합쳐지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당근입니다.
사과에 없는 베타카로틴이 당근에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유지하고 어두운 데서 잘 보이게 하며 야맹증을 예방합니다. 당근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막고 백내장 위험을 낮춰줍니다. 60대의 69%, 70대 이상의 91%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눈 건강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샐러드에 당근을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양배추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이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U는 위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K는 손상된 위점막을 재생시켜줍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예방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추와 사과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하이라이트냐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효능을 한꺼번에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재료는 딱 세 가지입니다. 부추 한 줌, 사과 한 개, 물 200ml. 이것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부추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둘째,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깍둑썰기로 잘라줍니다. 껍질을 꼭 남겨두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껍질에 영양소가 훨씬 많습니다. 셋째, 부추와 사과, 물을 넣고 갈아줍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입니다. 부추는 반드시 생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일부 레시피에서 부추를 쪄서 넣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황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넣어야 항산화 성분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과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부추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신선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설탕 없이도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부추의 향을 잡아줍니다. 이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 변비 해소, 혈관 청소 이 네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 잔씩 드셔보세요. 비용은 하루 1,000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부추와 사과의 기본 효능을 알아봤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실천하게 되거든요. 우선 부추의 황화합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추를 썰거나 씹으면 특유의 냄새가 나죠? 이 냄새의 주인공이 바로 황화합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 때문에 부추를 꺼리시는데 사실 이 냄새가 바로 건강성분의 신호입니다. 마늘이나 양파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죠? 같은 원리입니다. 황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 과정에서 알리신으로 변환됩니다. 이 알리신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간에서는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또는 환경에서 들어오는 각종 독소들을 간이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부추의 황화합물은 마늘의 황화합물보다 실제로 더 오래 혈중에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매우 불안정해서 빠르게 분해되는 반면 부추의 황화합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더 오랫동안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부추를 먹으면 마늘을 먹는 것보다 더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추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한 줌 약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황화합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3, 4회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사과의 펙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펙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과잼을 만들 때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바로 펙틴입니다. 그런데 이 펙틴이 우리 몸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위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과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펙틴은 장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마치 청소부처럼 장 속을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쓸어 담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2개를 꾸준히 먹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 없이, 사과만으로요. 그런데 펙틴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껍질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껍질을 깎아버리면 펙틴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월요일 아침 냉장고에서 부추 한 줌을 꺼냅니다. 씻어서 달걀 2개와 함께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로 혈관 청소와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겁니다. 수요일에는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씻어서 드셔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도 한두 조각 함께 드시면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훈제오리와 부추 겉절이를 해보세요.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드시면 더 좋겠죠. 주말에는 부추 사과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갈아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비싼 보충제를 드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는 보충제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식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에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들어있고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작용합니다. 비타민 C 보충제 하나를 먹는 것과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화합물 성분만을 분리해서 보충제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부추 자체를 먹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식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드시던 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없이 약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드시면서도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을 꾸준히 드신다면 장기적으로 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과 의학이 함께 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 어릴 때부터 자연식품과 함께 자라셨죠. 제철 음식을 먹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먹던 그 식습관이 사실 가장 과학적인 건강관리 방법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지혜가 조금씩 잊혀졌는데 이제 연구들이 그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추를 할머니가 늘 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과를 아이들 간식으로 늘 챙겨주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것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손이 덜 저리다. 계단을 오르는 게 덜 힘들다.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난다. 오후에도 피곤함이 덜하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추 한 줌, 사과 하나. 이 두 가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살리고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추의 핵심 효능 3가지입니다. 첫째, 아데노신과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고 혈전을 막습니다. 둘째, 황화합물이 간을 보호하고 알리티아민으로 바뀌어 피로를 풀어줍니다. 셋째,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고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부추의 최강 궁합 음식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뇌혈관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둘째, 오리고기와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 효과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사과의 핵심 효능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졸중 위험을 52%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증후군을 20% 예방합니다. 셋째,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사과의 최강 궁합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째, 땅콩버터와 드시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둘째, 당근과 드시면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최고입니다. 셋째, 양배추와 드시면 위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깁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드시면 이 모든 효능을 한꺼번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 보실 때 부추 한 줌, 사과 두세 개만 사오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6달 후, 1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녀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부추 한 줌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드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추는 혈액 응고를 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도 본인의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과를 드실 때 껍질에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를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씻어내거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씻으면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국산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로, 부추는 신선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탱탱한 것을 고르세요. 잎이 노랗게 변했거나 줄기가 물렀다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된 것입니다. 부추는 냉장 보관할 때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린 부추 사과 주스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에 과당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면서 조절해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저것은 독이다. 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에서 오는 것,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것, 그것이 대체로 안전하고 좋습니다. 부추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왔던 채소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통 식품들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미 검증된 것들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것을 뒤늦게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